다양한 성분의 영양제를 오랫동안 드시면서 가장 많이 걱정되는 건 바로 간독성이죠. 최신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간을 망가뜨리는, 간 수치를 높이는 영양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제가 매년 정리하고 있는 간독성 영양제, 이런 영양제를 섭취하면 간 수치가 높아지고 간에 무리가 되고 심하면은 간 손상이 심해져서 황달이나 입원을 하게 될 수 있는 간에 부담을 주는 영양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2023년판에도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신판으로 간독성의 이슈가 있는 국내에서 시판되거나 아이허브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충 성분들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간독성을 피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먹는다고 무조건 간 손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간이 안 좋으신 분이나 간 수치가 높은 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영상입니다. 순서는 간독성의 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보충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으로 간독성의 근거가 높고 그리고 간독성의 케이스가 많았던,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성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알로에베라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면역, 피부, 장 건강을 챙기는 알로에 제품들을 섭취를 하고 있죠. 면역력을 높여서 비염이나 알러지 같은 거 대응하고 변비 같은 거 개선시키고 피부 두드러기 같은 거나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성분인데요. 알로에는 장의 흑색종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을 검은색으로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발암물질이다라는 걸 보셨을 건데, 이거는 보통 왜 그러냐면은 알로에 껍질에 들어가 있는 안스라퀴논이라는 성분 때문에 염증을 유발해서 흑색종을 유발하는 건데, 이 성분이 간에도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알로에를 먹으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껍질은 제거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과육, 육질만 추출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안스라퀴논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일반 식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처럼 껍질까지 갈아서 만든 알로에 제품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서양 승마예요. 승마. 우리 서양 승마는 블랙호스라고도 알려져 있는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수면 장애를 개선시키고 여성분들의 갱년기 치료제로 활용되는 게 바로 이런 서양 승마죠. 이 서양 승마는 약국에서 의약품으로도 취급이 됩니다. 갱년기 치료제로. 근데 명백한 간독성이 있는 성분이 바로 이런 서양 승마고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승마가 들어가 있는 거는 꼭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다수의 간독성 사례, 그리고 사망 케이스까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적하수호입니다. 백수호랑 다른 거예요. 적하수호라는 게 있는데, 이 간독성 간이식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 케이스가 많은 아주 독한 성분인데요. 이 적하수호는 중국에서 보통 모발 건강, 특히 백발을 검정색으로 만들어준, 흑발로 만들어준다는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이런 적하수호 환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드실 분들은 간이 건강하신 분들만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왕이면은 그냥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보충제 성분은 바로 가르시니아입니다. 가르시니아는 다이어트 보충제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죠. 지방을 태워주고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시키고 식욕을 좀 낮춰주는 그런 성분이고, 어느 정도 검증된 다이어트 성분입니다. 그런데 꽤나 많은 건수의 간독성 사례가 있습니다. 한 12건 이상이 보고가 됐습니다. 오피셜로. 그 정도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을 섭취하시는 분 중에서 간 수치가 높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르시니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좀 걸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로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 추출물은 국내에서 체지방 감소, 항산화 작용으로 보충제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많이 섭취하면은 간이식, 사망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간에 명백한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간 수치를 낮춰주는 참 아이러니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성분이 바로 이런 녹차 추출물인데, 일반적으로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용량은 카테킨으로 800ml 이하, EGCG를 포함해서는 400ml 이하를 섭취했을 때는 안전하다.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간독성을 보여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국내 기준의 제품들에는 이 용량을 안 넘어가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해외 직구 제품들이나 혹은 이런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 먹었을 때는 우려가
우려가 될 수가 있죠. 용량 체크를 잘 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는 바로 카바가 있습니다. 이 카바는 진정작용 그리고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걸 개선해주는 그런 보충제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케이스가 많이 발생한 광범위한 간독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당연히 판매가 안 되고 유럽에서도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판매가 되는지 아이허브에서는 판매 중이더라고요. 특히 불안이나 수면 관련된 제품에 카바라고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걸 꼭 체크해서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7번째로는 강황 추출물이 있습니다. 강황 추출물은 간에 좋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왜 간에 안 좋다는 거지? 라면서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찾아보니까 강황 추출물에 들어가 있는 그 피페린, 바이오페린 뭐 이런 후추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 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케이스는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의외로 간 수치를 높이는 그런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페린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는 콤부차 많이 드시나요? 콤부차 안에 들어가 있는 우스닉산이라는 게 간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콤부차는 녹차나 홍차에 박테리아나 효모와 당을 넣고 발효시킨 발효차죠. 다이어트, 디톡스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발효 과정에 나오는 우스닉산이 간 수치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약들약? 이번엔 다른 그룹군이에요. 간 수치를 높이는 근거는 있지만 케이스는 좀 적은 영양제 성분입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간에 그렇게 막 극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슈아간다. 아슈아간다는 인도의 인삼 이렇게 불리워지는 성분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부신피로 그리고 자양강장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성분이죠. 간 수치를 드물게 높이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입니다. 거의 케이스가 몇 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간 수치가 아주 드물게 올라간 사례가 있다.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키네시아가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는 면역력을 높이는 감기에 저항할 수 있는 천연 항생제 이렇게 불리워지는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사실 간 수치를 높여서 문제가 됐다라고 자료가 찾아진 게 국립보건원 자료에서는 한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문제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개연성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쇠뜨기가 있습니다. 홀스테일, 쇠뜨기. 이거는 우리가 모발의 건강, 손발톱, 피부 건강에 꼭 필요한 천연 규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임상 실험에서는 최대 하루에 이 쇠뜨기 추출물이 6g 이상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 황달이나 간 수치를 높인 케이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노니가 있죠. 노니는 4, 5년 전에 해독 주스로 많이 활용됐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관절에 좋다라고 많이 활용됐는데 간독성 사례가 몇 건이 있고 간 수치를 높인다고 하기 때문에 노니를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홍국, 레드 이스트, 그러니까 빨간 쌀, 고지혈증에 도움을 주는 이 성분이 있는데 이 홍국 추출물도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고지혈증약 로바스타틴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간 수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케이스들이 몇몇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팔메토가 있습니다.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남성 탈모, 여성 다낭성 증후군 이런 데 활용이 되는데 케이스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간 수치를 높인 케이스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센나라는 게 있습니다. 센나라는 이 생약은 변비 치료제로 활용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알로에와 마찬가지로 안스라퀴논 때문에 간 수치를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고, 보통 단기 섭취에는 간 수치를 높이지 않지만 6개월 이상 장기간 섭취할 때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알로에보다는 등급이 낮고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알로에보다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피루리나가 있습니다. 스피루리나는 천연 종합 비타민으로 우리가 불리워지는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보충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보통 간 수치가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드물지만 확실한 간 손상의 케이스들이 보고됐다고 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피루리나가 엽록소의 어떤 독성 성분, 박테리아가 증식됐을 때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이 돼서 간 수치를 높인 케이스가 있다고 또 알려져 있네요. 자,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보충제 성분 그룹군이고, 이번에는 기본적인 비타민과 미네랄들에서도 간독성을 보여주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비타민들, 비타민 A, B, C, D, E, K가 있죠. B군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다 문제가 없는데 용량 의존적으로 비타민 A가 명백한 간독성을 보여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A를 상한 섭취량인 10,000단위 정도 섭취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40,000단위 이상 섭취했을 때 명백한 간 손상을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를 고용량 섭취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성분은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이고요. 나이아신 같은 경우도 명백하게 용량 의존적으로 간독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보통 니코티나미드 같은 거 천연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은 보통은 다르고요.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 B3 보충제로 먹는 이 성분, 이게 간독성을 보여주는데 보통 나이아신을 고지혈증 개선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뭐 10ml부터 많게는 100ml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보통 1000ml 이상 상한 섭취량이 없지만 아무튼 보통 섭취하는 거에 10배에서 뭐 20배 이상 이 정도로 섭취했을 때부터 간독성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3를 그리고 뭐 간을 해독하고 항산화 작용을 보여주고 뭐 두통을 치료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독성을 좀 주의해서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랄들, 이 국립보건원에서는 미네랄들은 대부분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도 당연히 간독성이 없는데 용량 의존적으로 간독성을 보여주는 게 두 개를 지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구리. 구리를 초고용량 섭취했을 때 심각한 간독성이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구리는 보통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합성, 조직을 합성하고 콜라겐을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효소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보통 구리의 하루 섭취량은 뭐 1mg 내외인데 하루에 1000mg 이상을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고 이때는 24시간 하루 이내에 심각한 간 손상이 보고가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정도로 먹을 일이 없죠. 보충제에 많이 들어가 있어봤자 1ml, 맥스 10ml인데 그거에 1000배 정도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보로 안내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간독성이 있는 미네랄 성분은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은 보통 마찬가지로 초고용량을 섭취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간독성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하루 상한 섭취량이 40ml거든요. 40ml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통 하루에 3000mg 이상의 철분을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상한 섭취량이 몇 배죠? 대략 150배 정도인가요? 150배까지 우리가 먹을 일은 없겠지만 철을 막 먹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상한량 이내로 섭취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렇게 초고용량을 섭취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버전의 간독성을 유발하는 영양제들을 총 집합해봤습니다. 이것들 외에 뭐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다이어트 보충제 중에서 땡땡 라이프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 조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성분들로는 이런 게 전부 답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수가 많아지고 용량이 높아지면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돼도 간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